안녕하세요. 현재 일산에 거주 중인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저의 친구 그리고 결혼과 관련된 이야기를 전하고자 찾아왔습니다. 제가 혼자만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어른이 되어 사회에 나가서 만나는 친구는 진짜 친구가 아니다라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학창시절 내가 만나는 친구들에게 애착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와 함께 할 소중한 친구들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주변에 정말 좋은 친구들이 많았고 현재도 좋은 친구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로부터 받은 커다란 상처가 있어요. 너무나 가까웠던 친구로부터 받은 상처였기 때문이에요. 역시 끼리끼리 만난다고 하더니 그 말이 맞네요. 하긴 내가 살아오면서 보니까 정말로 사람들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사람을 만나서 서로 연애하고 결혼하더라고요. 그래도 결혼 축하해. 나 너를 놀리려 온 게 아니에요. 알아줘. 나도 결혼 축하하러 온 거야. 수영아, 너는 어떤 관계였다 해도 내게 청첩장 하나를 안 보내줬으니 솔직히 마음이 상했어. 너도 참 낯짝이 두껍다. 내가 초대도 하지 않은데 여기 와서 이러고 있잖아. 내 나이가 몇 살이지? 우린 어릴 때야. 너도 아직 굳이 그런 생각은 안 했겠지. 아직까지 그때의 수준에서 멈춰 있는 것 같아. 맞아. 이미 다 결정된 일이니까 밥이라도 맛있게 먹고 가. 축의금은 안 주고 난 내게 받을 생각 없어. 그래서 예식은 아예 보지 말고 그냥 밥이나 먹고 가. 이해됐어? 혹시 믿기 어려워할지도 모르지만 저 친구는 중학생 때 영혼의 친구로 여기던 소중한 사람이었어. 우리 둘이 서로 싫어하게 되리라고는 그 친구나 나도 상상하지 못했을 거야. 사람의 운명은 알 수 없지. 나는 10대 때 그런 일을 겪었거든. 수영아, 문단을 잘 지켜줘. 무작정 혼자 있기 싫으면 친구 집에 가서 늦게까지 머물지 말고 자주 그러지 말아야 해. 그렇게 하면 친구의 부모님들께 불편함을 끼칠 거야. 엄마가 말하는 의미는 잘 알아. 그리고 아빠가 내 책상 위에 용돈을 올려놓은 것 같아. 그 돈으로 저녁을 잘 챙겨 먹고. 그래, 그레이는 요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라면만 끓여 먹지 말고. 오늘은 가능한 일찍 집에 들어오려고 하니까 수영이도 조금만 기다려줘. 우리 딸아 미안해. 우리 가족을 위해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 딸아, 엄마와 아빠가 너를 아주 사랑해. 알았니? 여전히 초등학생인 너를 얘기하고 있어. 이해했어. 잔소리는 그만두고 빨리 떠날래. 나가. 내가 잘할 거니까 자신해. 일찍 들어와야 해 그런 거야? 제 부모님은 자영업을 하셨어. 평일이든 주말이든 아무 때나 정말 열심히 일했어. 아마도 부모님이 한 일이 이익이 돌아오면서 돈이 좀 벌어들일 수 있었다면 엄마나 아빠 중 한 분이라도 집에 있었을 거야. 하지만 그 어려운 노력에도 돈이 잘 벌리지 못했다. 부모님은 더더욱 열심히 일하셨지만 그만큼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져서 악순환처럼 계속되었어. 만약 형제라도 있었다면 나는 좀 덜하게 될 거야. 외로웠을 텐데 저는 외동딸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일하러 나가시고 나면 집에는 저 혼자 덩그러니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수영은 겁나 이상해. 너는 방황만 한다고 하면 그렇게 싫어하더라. 우리는 그냥 맨날 방학이면 좋겠는데 하여간 진짜 특이해. 너희들이 내 입장을 한 번이라도 봐라. 방학이 좋을 리가 없어요. 내가 너희처럼 학원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족끼리 어디를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나는 진짜 방학 내내 집에 틀어박혀 있다니까. 너희들도 이번에 뭐 부모님이랑 제주도 가고 해외여행 가고 한다면 현서는 학원 특강이 있어서 학교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했고 나는 진짜 차라리 선생님들이 학교에 나와서 청소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거군요. 저는 학교에 가는 평일이 좋았어요. 학교 가는 시간에는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친구들과 신나게 이야기도 나누고 수업 시간에는 몰래 과자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방학이 정말 싫었어요. 좀 이상하죠. 다른 친구들은 방학을 그렇게 기대하곤 하는데 저는 항상 학교를 기다렸어요. 이야, 수영아, 너도 학교 없으니까 차라리 방학 때 어딘가에서 아르바이트라도 하면 좋을 텐데
가족을 위해서라도 이런 착한 딸이면 좋을 텐데 말이죠. 야, 완전 효녀 심창인치 따로 없네. 안 그렇니? 너 맨날 너희 부모님 장사 힘들어 하신다고 우리한테 징징거렸잖아. 그러니까 이번에 내가 나서서 돈이라도 좀 벌어서 좀 가져다 드려 자식 키운 보람 좀 느끼시게. 묘수조 이거 징징거리기는 뭘 징징거렸다고 그래? 당연히 엄마 아빠가 힘들어 하시니까 우리한테라도 하소연하는 거지. 하여간 말 진짜 이상하게 하니까. 야, 이수영. 너는 대체 왜 자꾸 못난이랑 노는 거야? 이해가 안 가네. 아우, 나였으면. 박슬기 그냥 콱, 그래. 자기도 방금 웃어놓고. 사는, 야 시양아 농담인 거 알지? 좋고 좋고. 심청이는 예쁘긴 하지만 수영이 쟤는 얼굴도 안 돼서 안 돼. 용왕이 하면 더 두드려도 됐을 텐데요. 이게 누가 잘못 말했는지 진짜 모르겠네요. 내가 보기에는 수영이 돈을 빨리 벌어 얼굴 좀 고쳐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돈 많은 남자와 결혼한다면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언니의 말을 명심하세요. 알겠어요. 너랑 수영이가 아니라 수영이와 그 오빠가 이야기하는 거라고 해. 뒤끝 정말 없는데요. 아, 이걸 그냥 받아들이세요. 너랑 수영이의 차이라니. 아니 그래? 수영아, 14살 어린애 입에서는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건 놀라운 걸로 알아요. 당시엔 나도 아무것도 몰랐기에 그냥 내 친구가 장난을 쳐주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물론 기분은 나빴지만 내가 무엇 때문에 기분이 나쁜지 잘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슬기는 저와 유치원 때부터 쭉 같이 다녔던 친구였기 때문에 더더욱 의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짓궂은 친구 슬기로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인연인지 슬기가 좋아하는 남학생들은 항상 저를 좋다고 했습니다. 학원에 다니는 슬기의 성적보다는 집에서 공부하는 제 성적이 더 우수했기 때문에 슬기가 저를 그렇게 미워했던 건가 싶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슬기와 제가 틀어지기 시작한 것은 중학교 3학년 반장 선거를 할 때였습니다. 옆에 앉아있는 슬기야, 그만 울어. 너와 수영이랑 둘이서 반장과 부반장을 맡기는 건 좋지 않니? 다른 애들과 하는 것보다 수영이랑 하는 게 더 좋은 거지. 이런 일에 우는 건 어떠냐? 그래. 슬기야 그만 울어. 응, 건들지 마. 내가 뭘 아냐? 내가 뭘 하느냐고? 진짜 재수 없는 걸 알아? 이수영, 너 진짜 재수 없어. 애들이 널 좋아해서 널 반전시켜준 줄 알아? 그냥 너를 불쌍해서 뽑아준 거야? 착각하지 마. 저리 비켜. 제가 반장이 되었던 것이 슬기는 정말 싫었던가 봅니다. 결과 발표가 나온 날 슬기는 하루 종일 울기만 했어요. 제가 달랬는데 저를 펑 밀쳤죠. 들으셨다시피 제게 모진 말도 했고요. 그때부터 저와 슬기 사이는 본격적으로 틀렸어요. 슬기는 평소에도 저를 무시하는 것 같은 장난을 많이 쳤는데 이제는 장난은 빠지고 단지 저를 무시하고 어떻게든 짓밟고 싶어 했어요. 우리 집에 가난하고 내가 친구를 좋아한다는 것을 이용해서 말입니다. 그래도 친구니까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참고 이해하려 무시했지만 그 친구가 선을 넘었어요. 너 뭐 그랬어? 다시 말해봐. 나는 뭐 어떻게 했는데? 내가 내 남자친구한테 나를 좋아하라고 협박했다고? 내가 그랬냐고? 똑바로 말해봐. 내가 내 남자친구한테 뭘 어떻게 했냐고? 너 진짜 미친 거 아니냐? 왜 자꾸 나한테 시비 걸어?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다고 이거야? 이거 놓으세요.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너는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으니까 친구들에게도 자고 모드로 접근하며 비위를 맞추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지훈이에게도 실실 쪼개면서 꼬리를 친 것 같다는 건데, 내가 뭘 잘못했겠니? 너는 우리에게 노예 모드로 행동했었다고 했잖아. 너는 맨날 돈이 없다고 하면서 우리랑 밥 먹으러 갈 때마다 김밥 한 줄만 먹겠다고 양보하잖아. 그렇게 내가 불쌍한 척하면 사람들이 뭔가 사줄 것 같으니까? 내가 틀렸냐고? 이러니 내가 뭐 내 남자친구한테 꼬리를 쳤나?
나는 최지훈이랑 문자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것 알지? 너희 둘이 사이에는 없으니까. 좋은데 왜 날 끌어가려 해?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뭐 한 거야? 내가 지금 나한테 마음에 없다면 최지원한테 가서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닌가? 내가 거지라고? 너한테 돈 달라고 한 적이 있어? 밥을 사주세요라고 한 적이 있어? 왜 이러는 거야? 여보, 슬기야. 너 왜 그래? 우리도 다 들었어. 최지훈이 그냥 너랑 수영이가 친해서 너랑 사귄 거라고 했어. 그거 너도 알고 있었잖아. 그런데도 내가 그냥 최지훈 좋으니까 모르는 척하고 사귄 거 아닌가? 그런데 왜 수영을 더 시비를 거는 거야? 우리가 언제 수영이 불쌍해서 사줬다고 하는 건데 그냥 같이 나눠 먹은 거잖아. 너 진짜 이상하게 말하잖아. 뒤에서 자꾸 애들을 몰아붙이고 다니다 소문이 퍼져 알게 되었어요. 머리채를 잡고 소리를 질러 미친 듯이 싸우다가 저는 슬기와 절교를 결정했어요. 중학교 3학년 겨울 방학이 다가온 그때 말이에요. 그 이후로 그 친구와 저는 서로 인연을 끊었습니다. 실업계에 진학하게 되어서 성적을 잘 유지하면 취업 기회도 더 많아지고 특별 전형 기회도 많다고 해서 친했던 3명의 친구들과 함께 실업계를 선택했습니다. 슬기는 혼자 인문학 분야로 진학했죠. 고등학교 3년 동안 슬기와 어떤 연락도 없이 지냈어요.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였고요. 나중에 이야기를 듣자니 슬기가 명문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마지막으로 한동안 슬기의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그러다 SNS를 통해 중학교 친구들과 연락이 닿기 시작하면서 동창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저와 몇몇 친구들이 주최가 되어 중학교를 졸업한 지 11년 만에 모였어요. 다들 그대로네. 특히 수영이, 너는 진짜 그대로다. 여전하네. 참 여전하다. 여전히 좀 촌스럽기도 해. 너도 여전하구나. 아주 그냥 여전히 수영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네. 야, 좀 그만해. 11년이 지났어. 우리가 뭐, 아직도 어린애들이야. 지난지 한참 더 읽어주고 언제까지 그럴래? 그리고 그때 수영이가 잘못한 건 아니고, 우리가 봤을 때 최지훈이 50%, 내가 50%. 너희들이 반반 잘못한 거야? 니들끼리 사랑 싸움한 것 가지고 왜 그 불똥을 아직도 수영이한테 그러고 있냐고. 그만해. 오늘 이렇게 모였으니까 여기서 그냥 다 풀어. 지겨워 죽겠어 진짜. 내가 뭐래? 나도 그냥 추억 얘기한 거야? 추억 얘기. 내가 무슨 어린애야. 아직도 그런 거 가지고 꽁을 잡을까? 안 그래? 수영아, 너도 이제 뭐 다 잊고 풀려라. 했잖아 그래. 뭐, 그게 중요하니? 어차피 이렇게 잠깐 보고 안 볼 사이인데 뭐. 미안해 얘들아 별것도 아닌 일 때문에 괜히 우리가 분위기 망쳤다. 미안해, 미안해. 오늘 오랜만에 모였는데 다들 뭐 어떻게 살았나 얘기 좀 들어보자. 별것도 아닌 거는 갖다 버리고 여전히 슬기와 저는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전과 달랐기에. 슬기라는 계집애가 저한테 시비를 걸어와도 그냥 무시했어요. 다른 친구들한테 집중했으면 됐으니까요. 다들 나이가 있었던 터라 이제는 대화의 주제가 달라졌습니다. 취업하지 않은 친구들은 취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취업한 친구들은 연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연애하는 친구들은 결혼 이야기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나이대에 따라 자연스럽게 나오는 주제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 대한 이야기가 주제가 되었습니다. 확실히 그때 실업계로 빠지기를 잘한 것 같아요. 우리 집이 넉넉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분명히 제가 대학에 다닐 시절에는 학자금으로 학교를 다녔을 텐데 그것을 고려하면 제게는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차라리 잘 됐지, 그렇죠. 처음에는 회사에 들어갔을 때 진짜 고졸이라고 어떻게든 무시를 해대더라고 했지만 저는 이악 물고 악착같이 일했기에 제대로 대우를 받게 되었어요. 맞아.
이렇게까지 극복해 나갔다고 하니까 다른 선배들도 저에게 관심을 보였었어요. 그 사람은 그녀가 사람인지 로봇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그래도 대단하지. 뭐, 생산직에 있었는데 본사로 옮겼다면 그녀는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수영아, 네가 그때 산 거 같던 건 내가 들었던 건가? 특별 전형을 위해 노력해서 들어갔던 거 아닌가? 나는 머리를 써서 꼼수를 부렸겠다고. 실업계로 전향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너는 대학을 안 다녔어? 그래도 요즘 세상에는 대학 졸업장이 기본이라고 생각했잖아. 하지만 어쩌면 어디서 공순위를 하다가 본사로 올라가서 사무직을 하기에도 문제가 있었을지도 몰라. 하긴, 이것은 수영이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 우리나라 시스템이 문제일지도 모르겠다. 나는 한국에 온 지 지금 1년 차인데, 졸업한 뒤에 영국으로 유학을 갔었는데, 그 결정을 잘 한 것 같아요. 거기 있는 동안 많은 변화를 보았고, 그 결과로 이번에는 해외 계열사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한국 회사들은 구조가 매우 엄격하고 채용 방식도 미흡해. 우리 수영이 정도면 해외에서도 훌륭한 성과를 낼 수 있을 텐데,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어? 어느 회사에서 일하고 있나요? 중소기업이 확실한 것 같은데 경기도 어딘가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슬기가 기분 좋게 해주려면 중소기업에서 일해야 하는데, 미안하게도 저는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어. 그래도 대학에 간 적이 없어서 미안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 드니까 좋아. 더 무시당할 일 없도록 그게 좋을 것 같아. 건덕지 있을 거 아니겠어? 그래서 너는 아직 취업 준비 중이야? 유학 다녀와서 어디든 취업할 수 있지 않나? 방금 다른 테이블로 가서 애들하고 얘기하는 거 들었는데 너도 뭐 스카우트 제의를 싫어한다고 했어. 우리 슬기는 참 멋진 사람이야. 그렇지? 하지만 너도 좋은 스펙이 있고 뭐 하더라도 조금만 더 늦게 될 경우 무경력의 나이만 먹는 사람이 될지도 몰라. 얼굴 좀 손봐서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이 될지도 몰라. 물론 농담이야. 그나저나 말이 되게 익숙하다. 아, 내가 예전에 나한테 했던 말이구나. 어머, 내가 너한테 이 말을 하게 될 줄 몰랐네. 미안해, 나 너무 재수 없었겠다. 나도 그때 너랑 되게 재수 없었거든. 미안해, 내가 너랑 똑같은 짓을 했네. 사과할게, 사과 받아줄 거지. 부들부들. 슬기가 제 말에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결국 그 친구는 얼마 앉아있지 않고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 모임 장소를 벗어났습니다. 다른 친구들, 그 누구도 저를 말리거나 하지 않았어요. 다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슬기가 얼마나 저를 무시하고 괴롭혀 왔는지 말이에요. 11년 동안 마음속에 담아있던 상처에입니다. 저는 마음속 일부를 쏟아냈고 그래서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그래서 동창회를 통해 친구 몇몇을 만나고 나니 이제는 그들과 더 이상 얼굴을 볼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명이 내 결혼식장에 등장했어요. 어이구, 기쁘다며 술도 사주고 결국에는 화해할 줄 알았다. 그 친구는 남편과 함께 왔었어요. 얼마 전에 유학을 가서 남자를 만나 결혼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 남편을 자랑스럽게 소개하기도 하고 아주 신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인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누가 보면 결혼식인 줄 알겠다 싶더라고요. 어쨌든 오늘은 나의 결혼식인데 너무 부당한 말은 좀 그만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지 말고 와서 고맙다고 대충 둘러보고 말아. 싸워봤자 뭐해. 너희 엄마는 안 좋아지지 알겠지. 무슨 소리야. 내가 그 여자를 불렀겠니? 걔 진짜 왔어. 내가 말한 거야. 아니, 대체 어떻게 알고 여기에 또 왔다는 거야? 저거 일부러 온 거야? 일부러 와서 내 속을 뒤집어 놓으려고 보나 봐. 뻔하지. 너, 나가지 말고 여기 있어. 나 오늘도 열받으면 진짜 박슬기, 그거 머리채 또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내가 여기 남아서 나 좀 말려줘. 이수야, 결혼 축하해. 너는 어떻게 나만 쏙 빼고 청첩장을 돌리고 그러지?
아직. 꽁이 우리한테 지난 동창회 때 얘긴 거잖아. 아니면 기억 안 나? 자기야, 내 친구 수영이랑 나가. 자기한테 몇 번 얘기했었지. 중학교 때 우리 반짝이었잖아. 라이벌이라기보다 편하게 나 좋아하는 남자애들만 쏙쏙 골라서. 수영이가 얘 보고 좋아했대. 너무 친해서 그런가? 좋아하는 남자 취향이 참 비슷한 것 같아. 열쇠 형아, 우리 오빠는 안 될 것 같아. 나랑 결혼까지 한 사이인데 우리 오빠도 낚아챌 것 같지 않아. 너도 이제 결혼했으니까 철 좀 들어야 돼. 말을 바로 해야 해. 나는 너가 만난 남자들을 좋아한 적 없어. 나 좋아했던 놈들이 너한테 데이트 안 해줘서 넌 만난 거야? 어이쿠, 너무 오래돼서 그런가? 왜곡된 기억이 있는 것 같아. 그런 거 아니야? 그나저나 너도 참 대단하다. 초대도 안 한 결혼식에 남편까지 데리고 와서 그 생신이 많으시겠어요? 슬기 애랑 같이 사시느라 이렇게 오셨는데 그때는 식사라도 맛있게 하고 가세요. 슬기야, 축의금 내지 마. 알겠지? 나 너한테 축의금 받을 생각 없어. 내가 그거 받아서 뭐 하겠니? 그냥 밥이나 맛있게 먹고 가. 당연히 분위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전에 순진해서 그런 모습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렇게 대놓고서 저를 무시하려는 사람에 대해 어떻게 대우를 해주어야 하는 건지요? 똑같이 대우해 주어야죠. 그런데 그 친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제가 저렇게까지 대놓고 면박을 주려던 건가요? 주었는데도 이를 악물고 웃으면서 버티고 있었어요. 그 남편만 불쌍했죠 뭐. 여자 둘 사이에 끼어가지고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나저나 너희 남편도 고졸이니 혹시 하기야 사람은 끼리끼리 만나는 거니까? 음악아이야. 그래도 이왕 결혼하는 거 대학 나온 사람으로 만나지. 나중에 너희 아이를 낳으면 부모 환경단에 한 명이라도 대학교 졸업장을 받은 사람이 있어야 얘가 좀 덜 벌 것 같아. 요즘은 부모 직업에 부모 타고 다니는 자가용까지 적으라고 한다는데 너희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지금이라도 어디든 야간 대학에라도 들어가라. 나중에 네 아이 생각해서라도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참 예전이나 지금이나 남의 일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남의 남편이 대학을 나왔든 고등학교를 나왔든 그게 대체 너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 뭐 내 아이까지 걱정해주고 참 고맙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까? 안타깝게도 우리 남편은 대학에 나왔어. 우리 남편이 나처럼 고등학교만 나왔다면 오늘 내가 여기 온 보람이 있을 텐데 참 아쉽다. 길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이고야. 너희들 그만 좀 해 슬기야. 너는 꼭 좋은 날에 이렇게 해야겠어요. 오늘. 다른 날도 아니고 수영이 결혼하는 날이야. 아, 좀 적당히 좀 해, 수영아. 너도 축하해주러 온 사람한테 이게 뭐 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 보기 민망하게 서로가 열불이 올라 한창 신랑 일을 하고 있던 그때 우리 남편이 신부 대기실 안으로 들어섰어요. 그때부터 반전이 일어났어요. 슬기 옆에 꽂아 놓은 보릿자루 같이 서 있는 슬기의 남편이 우리 남편을 보고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 남편도 슬기의 남편을 보고 반갑게 인사를 했고요. 그 두 사람의 모습은 누가 봐도 명확하게 나뉘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물론이죠. 슬기는 굉장히 당황했어요. 90도로 접어 폴더를 인사하는 자기 남편을 깨워 뭘 하는 거냐고 물었죠. 자기야, 무슨 이유로 그렇게 급하게 이사를 하는 거니? 처음 보는 사람한테 처음 보기는 우리 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업 파트너신데. 야, 송 대표님 여기서 이렇게 뵙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네요. 이쪽은 우리 집사람입니다. 아니, 우리 집사람이랑 송 대표님 사모님이 친구 사이였다니. 우리가 인연이 깊기는 한가 봐요. 아니, 왜 결혼하신다고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그럼 사장님이 화환이라도 보내드리고 진작에 결혼식에 참석하셨을 텐데. 이번에는 제가 지금부터 우리 사장님께 전화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직원들에게도 사전에 연락드릴 거예요. 다른 분 결혼식이 아니라 우리 송 대표님의 결혼식이라서 우리 회사 직원들은 당연히 참석해야겠죠. 아이고, 안 그러셔도 돼요. 제가 일부러 말 안 드린 거예요.
사업적으로 관계가 있는 분들이 함께 계셔도 서로 불편할 것 같아서요. 연락을 주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되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오셨으니까 식사 맛있게 드시고 가세요. 뭐야, 오빠, 아는 사이였어? 아, 우리 회사에 납품하는 업체의 직원분이셨죠. 그때 슬기의 표정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남편이 자기를 제일 싫어하는 친구의 남편이자 회사에 굽신거리는 처지라는 것이 끔찍히 싫었겠죠. 저였어도 그랬을 것 같아요. 얼마나 싫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온몸이 소름 끼치는 기분이 드는 것 같습니다. 슬기는 아직 안 좋고 우리 남편이라도 알랑방귀를 따라 놀다 보니 정신이 없었어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사모님. 우리 대표님이 멋진 분과 결혼하셨다니 정말 잘하셨어요. 대표님도 축하드립니다. 아, 이렇게 아름다운 사모님과 결혼하셨다니 두 분이 정말 잘 어울리세요. 이렇게 말 안 되겠네요. 제가 더 축하하고 싶네요. 자기야, 잠깐 밑에 좀 다녀올게. 갑자기 책을 왜 또 가져가는데? 가만히 좀 있어. 오버하지도 말고 오빠다운 모습으로 왜 이래 진짜. 5번은 무슨? 당연히 우리 송 대표님 결혼식인데 내가 축의금을 더 해야지. 아까 그것 가지고서는 내 마음을 표현할 수가 없잖아. 대표님, 제가 축의금 두둑히 드리겠습니다. 결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보다가 정말 민망했어요. 수기 남편은 후다닥 일어나 달려내려갔고 수기는 표정이 잔뜩 구겨져서 악물며 자기 남편 뒤를 쫓아내려갔어요. 아마 축의금을 더 못하게 막으려고 달려간 것 같아요. 결혼식을 마치고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슬기의 남편은 영업사원으로 우리 남편의 회사에 자주 들락날락한다고 했어요. 남편이 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 업무를 취급하다 보니 여러 업체에서 영업하러 자주 오곤 했거든요. 명절이면 각 회사 영업사원들이 보내오는 명절 선물로 남편 차 트렁크가 가득 찰 정도였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슬기의 남편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고소했는지 10년간 쌓인 차도 개헌해주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이수영, 이제 유부녀네. 신혼여행은 어땠어? 재밌었어? 맞아요. 우리 애들과 함께 너의 결혼식을 마친 후에 뒤풀이를 했었어. 그때 슬기 진짜 심각했지. 술에 취해서 자기 남편을 아주 엄청 잡아먹으려고 했다더라니. 아, 뭐라고 했었지? 그가 거기서 수영의 남편에게 굽신굽신거리면 자기 자존심이 어떻게 되겠냐며 그러더니 그래서 슬기 남편은 자존심이 상해져서 너의 남편이 비즈니스 때문에 그러느니 뭘 굽신굽신 하는 거냐고 얘기했대. 어우, 말도 막 다른 애들과 애들의 남편들이 그 두 사람을 말리려고 했다고 하잖아. 생쇼를 했다고. 슬기는 혹시 지금쯤 너무 배고프겠지. 너도 시집 가려고 그랬잖아. 작다는 것 때문에 배가 아팠는데. 그러는 거 뭐 하루 이틀인데? 아, 그렇게 친하게 지냈으면서 내가 반장이 되고 자기 부반장이 된 걸 가지고 그렇게 유치하게 굴었던 애였다. 그 못난 성격이 어디 가겠니? 아주 잘 됐다 싶어서 내가 슬기의 남편만 불쌍하지 뭐. 그때 보니까 그 기집애 자기 남편 아주 들들 볶거만 그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살려나 모르겠어. 안 그래? 친구를 통해 들은 이야기를 보면 더 통쾌했어요. 사람이 쉽게 변하는 게 아니라더니 중학교 시절 그 성격과 그 못난 심보가 그대로 슬기가 못난 어른으로 자란 것이었네요. 뭐, 그쪽 부부가 그렇게 살든 어떻게 살든 제가 관여할 일은 아니니 그냥 잊고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집들이를 하게 되었어요. 신혼 초에는 바쁜 일들이 많아요. 결혼식에 참석한 지인들에게도 인사를 드리고 집들이를 하느라 한동안 집안이 북적였죠. 그날은 제 친구들을 집들이에 초대한 날이었는데 그런데 그날에도 슬기가 나타났어요. 이번에도 제가 초대한 적이 없었는데 슬기는 자발적으로 왔어요. 양손에 집들이 선물을 들고 나타난 거죠. 짜잔. 수영아, 결혼 다시 한번 축하해. 지난번 결혼식장에서는 내가 너무 믿었던 게 미안해.
사실 내 말대로 나는 원래 좀 유치하거든. 몸은 커졌지만 아직도 생각이 어리다는 걸까봐. 이해 좀 해줘. 그리고 이건 우리 수영이 집들이 선물이야. 우리는 남편과 함께 신중히 선택한 것이야. 우리 그이가 따라오겠다고 해서 우리 송 대표님께 불편하실 것 같아서 오지 말라고 했어. 그나저나 송 대표님은 어디 계셔? 온 김에 이사 좀 드리고 가고 싶은데 지난번에 내가 좀 실수한 게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 사과도 드리고 싶어서 말이야. 우리 남편은 집에 없어서 괜히 자기 있는 것보다 애들이랑 나랑 얘기하는데 불편할 것 같다고 자리를 비켜줬어. 사과할 거면 나에게만 하면 돼. 우리 남편에게까지 사과할 필요 없어. 그래도 겸사겸사 이렇게 사과하면서 얼굴도 뵙고 인사도 드리는 거지. 내가 도와줄까 말만 해.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한테 미안한 게 많아서 그래. 너구나. 결혼식 하는 거 보는데 내가 참 여러모로 감정이 복잡해지더라. 너한테 그때 모질게만 굴지 않았어도 저축사를 내가 해줬을 텐데, 부케를 내가 받아줬을 텐데, 축가를 내가 불러줬을 텐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지. 내가 정말 후회를 많이 했어. 수영아. 우리 이제라도 다시 잘 지내보자. 그래도 얘 친구가 진짜 친구 아니겠니? 수영아. 우리 이제 그만 싸우고 좀 풀자. 예전처럼 지내면 얼마나 좋겠어? 너희 남편이랑 우린 남편도 안면이는 사이기도 하고 이게 보통 인연 아닌 거야. 안 그러니 그래. 수영아 슬기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제 그만. 우리도 너희들과 함께 좀 해결하고 싶어. 시간도 꽤 지났는데 무슨 일이 언제까지 서로 얼굴만 바라볼까 봐서 만물거리고 있지? 그러지 말고 오늘 술 한 잔씩 하면서 이전에 있던 일들을 그냥 개방적으로 이야기해보자. 슬기야 너도 수영이한테 그만 시비 걸자.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면 얼마나 불안한지 알아? 알겠어. 나 약속할게. 우리 수영이한테 절대로 시비거나 성가시지 않게 할게. 그리고 앞으로 내가 다시 우리 수영이한테 시비 걸면 너희들을 언니라고 부를게. 절대로 그러지 않도록. 약속해. 우리는 수영이와 화해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다시 예전처럼 지낼 거야. 건배. 슬기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굴더라. 집들이 하는 동안 다른 친구들도 몰래 떠났고 슬기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제 그만 꽁에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털자며 서로 기분 좋게 술 한 잔씩 마시면서 정말 오랜만에 예전으로 돌아간 기분이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마음을 터놓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 후 기분 좋게 집들이를 마치고 나서 나는 슬기와 종종 만나게 되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반장 선거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그래도 슬기와 친하게 지냈었으니까요. 그런데 슬기는 나에게 목적을 가지고 다가왔던 것이었습니다. 역시 슬기는 슬기였어요.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몸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 남편에게 말 좀 잘해주라고 하세요. 우리 남편, 이번에 너희 남편이 안 도와주면 회사에서 정말 불안해져요. 그 사람은 성격도 좋고 넉살도 좋아서 거래처 대표들과 친하게 지내지만 계약할 때 되면 다들 모르쇠로 일관해서 너무 힘들대요. 하지만 성 대표님 회사가 제일 크기도 하고 더군다나 너희 남편이니까 어떤 친구보단 너와 나를 도와줘주는 것이 중요해요. 송 대표님께 말씀을 잘해줘야 했으면 좋겠어요. 너의 남편을 보면서 말이라면 그는 꼼짝도 못할 것 같아요. 내가 무조건 우리 남편과 계약해야 한다고 말할 필요가 있겠지요. 말 없이 그냥 계약하겠다고만 서명해 주실래요? 응, 우리 남편이 승진하면 나는 회사를 그만둘 거래요. 죽여 죽겠어, 그 회사. 너도 알잖아요. 내 원래 꿈은 돈 많은 남자를 만나서 사모님 같은 삶을 살고 싶었어요. 너처럼 좀 살아보자. 남편에게 덕을 좀 봐주면 좋을 텐데요. 우리 남편의 회사 일에 내가 어떻게 관여할지에 대해 주저할 걸 보며 우리 남편 성격상 너희 남편의 회사와 계약하는 걸 망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적으로 조건이 안 맞거나 상품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거겠죠. 그건 내가 내 친구 남편이라고 무조건 추천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회사에서 필요한 물품을 계약하고 있는 거잖아요. 생활용품을 산 건 아니니까. 그 부속품 조금 마음에 안 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맞죠?
너는 그 정도도 못 해주니까 나는 내 자존심을 지키고 그런 것을 사용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집들이 할 때 내 앞에서 창피해지고 사과를 하고 집을 정리하고 설거지까지 다 해주는데 왜 내가 그렇게 해야 하는 거죠? 나에겐 자존심이 더 중요한데 내 남편의 회사 생각보다 더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하고 나면서 너한테 부탁을 드리지 않는데 왜 너는 한 가지를 부탁한 거야? 들어주기 어려워. 너 정말 너무하잖아. 한 사람에게서 받았으니 당신도 저한테 주어야지. 본능이 드러났어. 누군가 제게 자존심을 굽히게 할 이유도 없는데 사과를 요구한 적도 없고 집들이 때 뒷정리를 제가 하겠다고 하는데 굳이 나서서 다 치우는 것은 당신이었어. 치우는 동안 취해서 깨질 위험이 있는 접시를 센스 없이 깨뜨리고 먹었어. 필요 없는 도움을 한 다음에 저에게 그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실망스러워. 또 다시 멍청한 기대를 했던 것 같아. 슬기의 제안을 거절하고 그 자리를 떠났어. 벗어났으면 뭐가 된다 해도 나는 친분이 있다고 해서 막연히 내 남편에게 어떻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고 싶지 않다고 말해요. 게다가 그게 당연한 것 아닌가요? 제가 운영하는 회사도 아니고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인데 제가 왜 거기에 개입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그렇게 자존심이 상해 억울했던 건지 숙이고 다시 친구들에게 제 욕을 하고 다녔다고 하는데 그건 제 귀에 들리기 싫었나 봐요. 우리가 진짜 미쳤나 봐. 얘야, 너한테 박세규랑 화해하라고 강요한 거 취소다. 그 계집애 진짜 나쁜 것 아니냐? 내가 자기에게 갑질했다는 거라고 하더라네. 남편이 슬기네 남편 회사와 계약한 지 한 해 만에 하는 이유로 내가 자기에게 갑질했다고 하던데요. 우리가 그의 성격을 몰라서 걱정이 되겠지만 박슬기 친구는 집에서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했을 거야. 너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길 잘했어. 아니, 그 사람은 도대체 내가 왜 그런지 이해가 안 가거든. 어쨌든 우리도 박슬기와는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기로 했어. 내가 속상해하는 것을 보면 그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는 단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자. 연락하지 말고 그냥 지내자. 어쨌든 너무 마음 상하지 마.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해서 지내라고 하고 너도 무시하고 지나가기로 해. 이런 얘기는 다 내가 그렇다는 이유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마. 욕하는 사람도 잘못이지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잘못된 것으로 생각해요. 중학교 동창 모임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제게 잘 나가지 않고 있어요. 다들 비슷한 사람들인 것 같아서요. 어쨌든 저는 슬기를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여자는 자기 남편이 회사에서 살아남아야 한다고 저에게 계속 연락을 해왔어요. 협박에 가까운 연락이었어요. 자기 남편을 도와주지 않으면 제 잘못인 걸 영원히 반성하고 살아야 한다는 말도 없는 말을 했던 거죠. 그래서 어떡하라고 물어봤어요. 남편한테 그 이야기를 전달도 안 했고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슬기 남편의 회사가 아니라 다른 회사와 거래하기로 했고 슬기는 그 이후로 몇 번 욕설을 했어요. 보통은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받곤 했어요. 사연을 자세히 쓰지는 못하지만 너와 비슷한 재수 없는 사람은 처음 봤어. 너는 얼마나 잘 먹고 잘 살 것 같냐? 이런 내용이었어. 다른 건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장담할 수 있는데 슬기보다는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야. 마음을 곱게 써야 일이 잘 되잖아. 맞지? 슬기는 평생 현재처럼 살면 말년이 좋지 않을 것 같아.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어쨌든 지금은 남편과 결혼 생활도 잘하고 있고 만난 좋은 친구들과도 잘 지내고 있어. 그래서 이야기 끝내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세상에는 많은 친구가 있으니 나쁜 인연에 헤매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마 제 이야기를 들은 분들 중에 깊이 공감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네요. 우리는 더 이상 상처를 받으면서 살지 말자고요.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주말 보내세요.